앞으로 미래 전장의 개념이 모자이크 전 중심,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점점 더 무인기들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 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투행동 반경은 1000km가 넘는다. 공중급육에 의해 전투행동 반경은 더욱 확대된다.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 직격탄 잼,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 SDB 등 최대 8.2톤의 무장 탑재력을 갖추고 있다. F-35B에 탑재된 언해-81 레이더는 150여 킬로미터 전방에 있는 23개 공중 표적을 3초 안에 19개를 찾을 정도로 우수한 탐지율을 자랑한다. 아래 사진은 각국에서 작전 중인 F-35B들이다. 무인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세계 군사 강국들도 많은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많은 무인기들 중에서 바로 F-35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될 XQ-58A 발키리인데요. 이 무인기들은 F-35 전투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앞으로의 전장에서 작전을 수행할서 최대한의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일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미국이 이 XQ-58A를 수출 시장에 내놓으려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공군에도 저기 레이더로부터 완벽하게 모습을 감출 수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프리덤 나이트가 있죠. 이 능력을 더욱 배가시켜줄 무인 공격기들이 있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이 만약 현재 도입되어 있는 F-35A와 함께 지난 9일 시험 비행의 목적은 XQ-58이 F-22와 F-35의 통신을 제대로 중계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스텔스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뿐더러 통신도 적이 듣지 못하도록 저감청 LP 암호 데이터 링크를 쓴다. 그런데 F-22와 F-35는 암호 데이터 링크 체계가 달라 서로 전장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 그래서 XQ-58이 중계기를 달고 투인 스텔스 전투기 사이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도록 해준 것이다. 이날 시험 비행에서 XQ-58은 모두 18가지 성능을 점검했는데 이 가운데 9가지는 제대로 이루어졌다. 미 공군의 케이트, 수터, 중령은 통신이 도중에 끊겨 시험 비행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 공군이 차근차근 무인기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고 순항 중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미 공군은 임무에 따라 적절한 모듈을 XQ-58에 따는 방식으로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XQ-58A 발키리는 F-22A나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연계를 통해 소수의 조종사들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꾸리기 위해 동원될 계획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의 무인기들은 적의 방공망이 빽빽하게 갖춰진 곳으로는 침투하기 어려웠고 쉽게 격추되기도 했지만 XQ-58A 발키리는 다릅니다. XQ-58A 발키리는 레이더 반사를 위해 V자형 설계를 적용했으며 전체 동체의 설계 또한 마른 목골로 제작해 스텔스성을 높였습니다. 뒤에는 V자형의 수직꼬리 날개만 있고 수평 꼬리 날개는 없는데 이 같은 형상은 F-22A 랩터보다 더 높은 스텔스성을 발휘했던 시험 기체 YF-23 블랙위도우 11에 적용되었던 설계였습니다. 그런 만큼 XQ-58A 발키리는 최대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 아시즈를 줄였고 열신호 감소를 위해 엔진 흡기구의 형태도 S자로 만들어 XQ-58A 발키리는 미 공군이 추진 중인 로열 위맵 콘셉트에 맞춰 개발된 무인 공격기로 F-35 같은 유인 항공기의 조종사의 지휘를 받아 정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XQ-58A 발키리는 동체 화면에 설치된 2개의 내부무 장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4개의 하드 포인트가 있어 총 8개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각 하드 포인트는 최대 550파운드 즉 약 250kg까지 버틸 수 있는데요. 주 운영 무장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합동 정밀 직격탄 잼과 활강 유도, 항공폭탄 SDB 이 같은 무장은 기존의 무인 공격기들이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무장인데요. 기존의 무인 공격기들은 손실을 줄이고 정밀 타격 능력을 올리기 위해 항공폭탄보다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같은 대지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발사하는 식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XQ-58A 발키리는 스텔스 성능을 통해 적이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강력한 화력의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무섭다고 할 수 있습니다. F-22나 F-35 조종사는 여러 대의 XQ-58A 발키리를 대신 전장에 투입하여 더욱 높은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XQ-58A 발키리는 반드시 유인 항공기 조종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인기들만으로 팀을 재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 공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XQ-58A 발키리는 미 공군 시험 평가 목표 중 편대 비행 항목을 100% 달성해 F-35나 F-22와 충분히 편대 비행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XQ-58A 발키리를 운영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무엇보다 항속거리가 3,900km를 넘기 때문에 운용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 방부가 구상한 스카이보그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XQ-58A 발키리는 F-15EX나 F-35와 같은 팀이 되어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XQ-58A 발키리는 유인 전투기를 투입하기에 앞서 점장을 정찰하고 사전 정보를 수집하며 유인 전투기가 공중의 위협을 제거하고 나면 내부 무장창에 탑재된 유도폭탄을 날려 지상의 목표를 제거하게 됩니다. 유인 전투기를 향해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과 같은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XQ-58A 발키리는 대신 나서서 적 미사일을 막는 육탄 방어를 수행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최근에는 XQ-58A 발키리의 내부 무장창에서 또 다른 소형 무인기 알티우스 600을 발사하는데 이제는 무인 공격기에서 발진하는 소형 무인기가 미사일처럼 직접 적을 향해 돌격해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군은 일반 컨테이너에서 무인기를 발진시켜 적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전술도 활용하려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발키리 무인기가 공격해 올 수 있으니 적들로서는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울 듯합니다. 이런 장면은 미래의 공중전을 다룬 게임인 에이스 컴백 7 같은 것에서나 나오던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반면 가격이 기가 막히게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미 공군에서는 XQ-58A 발키리의 대당 가격을 $300만 이하로 유지하라고 했지만 크라토스는 한술 더 떠서 양산시 가급적 $200만 이하로 낮춰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발키리 무인기 한 대의 작전 능력이 4세대 혹은 4.5세대 전투기 한 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비슷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엄청난 이점인데요. 이에 비해 아큐포 글로벌 호크는 대당 가격이 1억 2천만 달러나 됩니다. F-35와 발키리 공격기를 함께 묶어서 사용할 경우 레이더와 같은 고가의 탐지 장비는 F-35에만 탑재하고 발키리 공격기들은 전술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 적의 정보를 얻어 공격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가격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은 향후 로열 윈맨 개념의 XQ-58A 발키리가 도입되면 F-35A와 F-15EX에게 레이더와 항전 장비로 적을 탐지하는 센서 역할을 부여하고 XQ-58A 발키리는 지시한 대로 공격을 실시할 수 있게 일종의 헌터킬러 전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장에서 01 같은 공격이 가해지면 지시를 내리는 헌터 역할을 맡은 유인 전투기는 숨어서 탐지만 하기에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 공격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킬러 쪽 발키리 무인기에서 날아옵니다. 그렇다고 발키리 무인 공격기에게만 대비하며 적이 빠져나가려고 해도 어딘가에 숨어있는 F-35가 이를 절대 놓치지 않는데요. 우리가 만화를 보면 가끔 분신술을 쓰는 적이 등장하는데 이런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분신은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없고 반드시 본체를 찾아내 쓰러뜨려야만 하죠. 현실에서 본체인 F-35는 숨은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발키리 공격기들만 계속 쫓아오니 우리 한국이 XQ-58A 발키리를 F-35와 함께 운용하는 로열 위맨 공격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키리 공격기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업그레이드가 필수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리 한국의 F-35가 가진 작전 수행 능력을 몇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컨테이너선에서 발진하는 발키리 무인기나 F-35와 함께 하는 발키리 공격기들은 혹날 위협이 될지 모를 대륙과의 전투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운용은 미래의 대세가 될 모자이크 전의 기초 개념이 되지 않을까.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 공격기의 조합은 미래 전장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공격 체계이며 이 같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도 Su-17과 함께 S-70 오코닉 무인기를 운용할 계획이며 2024년 이를 전력화할 계획인데요. 호주 공군 또한 조종사를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호위기 로열 윈맨 무인기와
영국 또한 모스키토 프로젝트를 통해 유로파이터나 F-35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무인기를 갖춤으로써 적국의 5세대 스텔스기들과 맞서 싸워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또한 한 발 더 빨리 유인전 투기와 무인기의 복합체계인 이 같은 흐름은 미래전의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카오릭스와 같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오고 있는 만큼,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공군의 하이급 기체인 F-35A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도 뛰어난 성능을 가진 XQ-58A 발키리를 도입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 관한 운영 노하우를 축적시켜 놓는다면 어떨까요? 그리 되면 향후 개발될 KF-21과 무인기의 복합 전투 체계가 더욱 빠르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